보통 이제 세금을 이제 안 내고 싶어 하는 게 뭐 인지상정이잖아요. 뭐 이거는 뭐 평생 고민이죠. 네. 그럼요, 당연하죠. 5월달 신고한 거 알 수 있지 않나요? 그 시간과 에너지 또는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방법도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뭐 1월부터 6월달까지는 근로소득이 있으셨고요. 그다음 하반기에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으신 거예요. 이분은 이제 소득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원래 원칙은 5월 31일까지 5월달에 종합소득 신고하는 게 원칙이에요. 모든 국민은 소득이 있다고 한다면 5월달에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근로자가 대부분 많잖아요. 너무 몰릴 것 같으니 1월, 2월, 3월에 연말정산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분들은 약간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처럼 연말정산을 통해서 소득 신고를 하는 게 있어요.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거예요. 종합소득 신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업소득이 또 있어. 근로소득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5월달에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다시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정산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월달부터 6월달까지 근로소득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원칙적으로는 그 연말정산으로 해서 근로소득은 정산이 됐을 거고요. 나머지 7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해서는 5월달에 근로소득 정산된 거랑 다시 합산해서 신고를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게 나는 6월달에 퇴사해서 12월 됐는데 나한테 아무도 연말정산 하라고 얘기 안 해줘요. 왜냐면 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2월달에 안 하시고 5월달에 그냥 합산해서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뭐 지금 뭐 우리는 이제 프리랜서 IT 쪽 좀 많이 있으시지만 뭐 요새 이제 배달 알바라든가 이런 거 하시는 분도 되게 많고, 그런데 이제 그게 회사에서 좀 알고 싶지 않아 하는 부분일 수 있고, 또는 내가 질병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왠지 회사에서는 알리고 싶지 않아, 이런 다양한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연말정산할 때 그냥 내가 주고 싶지 않은 서류는 빼고 주셔도 돼요. 그럼 그것만 가지고 여기선 연말정산 할 거고요. 5월달에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그런 서류들이나 소득들을 다 더해서 합산 신고하시면 깔끔하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5월달 신고한 거 혹시 회사에서 알 수 있지 않나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절대 알 수 없어요. 요청을 해야 아는 거죠. 근데 요청할 일도 없고 내가 제출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건 각자 선택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시간은 사실 한정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프리랜서를 한다는 건 우리도 이제 용역을 제공해서 돈을 받는 거니까 시간 싸움일 것 같은데, 내가 스스로 셀프 신고할 수도 있어요. 그 셀프 신고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종이로 내가 작성하는 거예요. 옛날 방식대로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당연히 홈택스, 그러니까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셀프 신고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신고하는 어떤 그런 방식들을 아시는 분들이니까 신고를 하실 것 같고, 세무사한테 맡긴다는 거는 그 시간과 에너지 또는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난 그 시간은 나는 그냥 세무사한테 맡길래 하시는 분들은 세무사가 맞을 것 같고, 이 중간점이 사실 세무 어플일 것 같아요. 국세청 홈택스보다는 조금 더 뭔가 편리하고 정보가 좀 많이 제공되겠죠? 이런 어플을 이용하면은 그런 신고의 편의성도 있을 거고, 뭔가 세무 대리인의 뭔가 역할도 조금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기는 내가 신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뭐든지 기본적으로 정도를 걷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을 다 챙겨야 돼요. 적격증명을 무조건 다 챙겨야 돼요. 적격증명에는 뭐가 있냐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그리고 기타가 있거든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계산서는 사실 우리 프리랜서 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는 이상 사실 받기 어려운 항목일 것 같고,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쓰면 어차피 전자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영수증 챙기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내가 이거 사업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내가 증빙을 하려면 이런 방법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호텔에서 식사를 했어요. 회의를 해서 진짜 우리 고객과 회의를 해서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밖에서 볼 때는 왠지 호텔에 썼으니까 사적적인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호텔 영수증에다가 예를 들어서 참석한 사람들의 이름, 이걸 왜 미팅을 했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를 기록을 해놔요. 이게 만약에 이제 장부를 작성해서 반영이 돼 있다면 그렇게 해서 신고가 됐겠죠. 호텔에서 쓴 거가 회의비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한 6개월이나 1년 뒤나 아니면 3개월에 갑자기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어. 이거 호텔에서 쓰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하지만 이거는 사적 경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런 준비가 없으면 입증하는 게 이제 어렵죠. 일기도 밀린 일기 쓰기 힘들잖아요. 그때 뭐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근데 내가 보니까 난 꼼꼼하게 기록을 하는 사람이야. 이때 내가 영수증 뒷면에 이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나는 사진까지 찍어놨어. 참석한 사람들의. 그럼 이제 사실은 그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조사관 입장에서는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뭔가 증거를 내밀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겠죠.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겠죠. 그래서 증빙을 챙긴다는 의미는 사실 신용카드랑 체크카드는 전자로 돼 있기 때문에 챙길 필요는 없으나, 만약에 내가 사업성이 있다라고 입증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뭔가 기록을 해놓으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물론 이게 말은 이렇지만 쉽지 않은 얘기인 건 알고 있으나, 첫 번째는 스타벅스에서 갑자기 커피를 마셨어요. 그럼 번호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내 번호를 얘기하면 원래는 이게 소득 공제형의 현금 영수증이 돼요. 그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 간이 영수증이라고 해서 이렇게 철물점에 이렇게 찍찍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찍찍이 맞나요? 그런 것들은 적격 증빙은 사실 아니에요. 근데 증빙이 또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세법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이상은 이거는 비용으로 이런 걸 하셔도 되고, 그렇다고 뭐 내 모든 비용은 다 찍찍이야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뭐 기타 증빙을 갖출 수 없는 장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청첩장, 사적으로 친구들의 결혼식이 아니라 우리 고객의 결혼식장에 가서 뭐 20만 원을 썼어. 그러면은 청첩장을 받아와서 그 청첩장이 한 장당 최대 2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청첩장은 참고로 접대비예요. 접대비는 한도가 있어요. 접대비라는 걸 모두 다 해주진 않고요. 내가 접대비를 올렸어? 그래서 청첩장을 내가 1억을 썼어.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니까 몇 장 필요하죠? 500장 필요한가요?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이 사람은 토요일, 일요일 날 우리가 52주니까 100장, 그러니까 하루에 5번의 결혼식을 간 거예요. 또 이제 조사하는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게 납득이 안 될 수 있겠죠. 이게 그럼 어디서 얻어온 청첩장이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 그래도 나는 뭔가 진짜로 갔다 왔다고 한다면 증빙을 잘 챙겨서 하셔야 되겠죠. 네. 요새 이제 경정청구라고 해서 기존에 신고된 내역 중에 내가 뭔가 신고가 조금 비용을 덜 반영했다든지, 아니 뭔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 근데 뭔가 내가 세금을 더 낸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은 지난 5년간에 대해서 검토해서 경정청구라는 제도에서 환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동안 신고됐던 게 어떻게 된 거는 보는 거는 나쁘진 않으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만약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은 이제 당연히 뭐 전문가랑 상담을 해서 추가로 공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걸 반영해서 경정청구 넣으면 담당자가 보고 맞다고 한다면 이제 환급을 해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미 세금을 내셨어요. 원천징수 당하면서 이미 3%, 지방세까지 0.3%에서 3.3% 이미 냈다. 그리고 5월 달에 그 이미 낸 거에서 더 내느냐, 환급 받느냐 이제 결정하는 싸움이신 것 같고, 세금은 이제 뭐 절세에 대한 고민도 많고 하시는데,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실 것 같아요. 각각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세금은 완전 다 다르거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1억이지만 비용 쓴 거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걸 잘 고민하셔가지고 5월 한 달 절세 싸움에서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